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주작이 아니며 실제로 제가 자취했을 때 겪은 사이코패스라고 불릴 만한 정신 이상자의 행동입니다. 자취를 처음 시작했을 그때 당시가 18년도예요. 역 근처에 생긴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너무 안 맞아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알바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고 물류 아르바이트였는데 힘든 줄 모르고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부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 자취방에 와서 영상을 만들던 시기였죠. 그렇게 평화롭게 1년 정도가 됐을 무렵에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제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누군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를요. 처음에는 이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집안 싸움일 수도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가 게임에 져서 화를 내는 걸 수도 있고요. 화가 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 자취했던 기간이 약 3년 6개월이에요. 그 중에서 2년 6개월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거나 비슷하게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남자의 화내는 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한 5분 간격, 한 10분 간격으로 새벽까지 들려들었던 그 화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라 남들보다 감각기관들이 예민한 편이에요. 하나에 꽂히면 그 생각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취방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름에 퇴근 후 양쪽 창문을 열면 얼마 뒤에 조용한 오피스텔에 그 남자의 화내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기했던 건 그 소리의 멘트나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그 간격도. 그래서 너무 신경 쓰이고 듣고 싶지 않아서 여름에도 가을에도 밤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잘 때 그 소리가 오피스텔에 계속 울리도록 퍼지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화내는 소리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영상 시작부에 보여드렸던 정체불명의 쾅쾅 소리죠. 그 영상을 제가 자취방 나가기 6개월 전인가? 여름에 찍은 것 같은데 제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죠. 그 모든 소리가 밤에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심 후 오후부터 시작이에요. 하루 종일, 매일, 평일, 주말 안 가리고 진짜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1년 반을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그걸 찍은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반대편에 이제 다른 오피스텔 그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문들이 많아서 저희 라인에 그 창문들이 비치는 거예요. 하고 봤는데 그 소리가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가 창문을 열고 계속 쾅쾅 닫는 소리였어요. 제가 눈으로 톡톡히 봤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닫잖아요. 쾅쾅. 그 방이 울려요. 막 방이 쿵쿵. 그 진동과 소음이 되게 커요. 뭐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무슨 근처에 예비군 사격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리실에 찾아갔죠. 이러한 일이 있고 계속 고통을 받는 중이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냐? 물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고 그런 민원은 없었다. 저는 너무 놀랬죠. 말이 안 된다. 소장님하고 얘기하겠다. 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뉘앙스들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이었어요. 경찰이 와도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장님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들려주겠다. 그때가 이른 오후 시간이었어요. 밝았죠. 소장님이 제 방까지 왔어요. 제가 10N층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그 사이코패스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관리실 소장님하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문을 쾅쾅 닫는 소리도 들려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언제시고 그래요? 그 낮, 밤 상관없이. 상정 상관없이. 네. 몇 층인지는 잘 모르시고. 제가 파악했어요. 그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밤마다. 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창문 비치는 거 보시면요. 네. 근데 왜 우리한테 연락을? 그래서 그게 제가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저 지금 간다. 뭐? 어디? 거기 저기. 하죠? 어. 방금 보셨죠?
그러니까 저분이 왜 그랬지? 저분이 원래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밤마다. 근데 저 소리를 낮 시간에도 이제 지금 제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집에 와서 밤마다 나왔었는데 소리 지르고 이제는 낮 시간부터 제가 그걸 들어야 되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나 집에서. 저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못 해줘요. 아 그래요? 확실하게 그 해결법이 없으신 거죠? 없어요. 그럼 최소한에 저분 윗집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있습니까 이런 소리는 못 해요. 아 그래요? 그거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 예민해요. 그래요. 최소한의 공고라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요. 알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뒤로도 해결된 게 없어서 그 층수까지 제가 알아냈거든요. 제 라인 3층 밑이더라고요. 3층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그 남자의 위층을 찾아갔습니다. 띵동하고 벨을 누르자 안에서 네 밖에 두고 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야식 배달부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위층에서 왔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 남자 집이 아니고 그 남자의 위층이죠?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웬 젊은 여자분이 나오세요. 이제 그 여자분에게 여기 밑에 층인 것 같다 라고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놀라시면서 아 여기 밑에 층이에요?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컸구나.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바로 밑에 층이면 창문으로 문 닫을 때 방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3층 위에 있는 제 방도 진동이 올 정도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그냥 어쩔 수 없다며 참겠대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올해 안에 여길 떠난다고. 이웃이 누가 걸리느냐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 서로 평범한 이웃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 하자 있는 거? 그건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요. 근데 아래층에 사이코가 있거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건 매일매일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 사건을 몇 년간 겪고 나서 이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돈 모아서 간 집인데 이웃에 이런 사이코패스 있으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같은 층이나 건물에 사이코만 없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간 건데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되냐고. 그 고통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왜 없냐고. 애초에 말로 해결이 될 것 같은 경우라면야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해 볼만 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이코잖아요. 사이코가 설득이 될까요?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문 열어달라고 하면 바로 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초인적을 눌러요. 해결해 보려고 한 적도 없지만 애초에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창문을 있는 힘껏 매일 닫았던 그 사이코패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음을 정말 싫어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사 가시는 곳, 내 터전이 될 곳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면 해결법을 깊게 고민해 보시거나 탈출을 하시거나 더 나은 쪽으로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의도를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인 자기 결정력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컨텐츠를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정리를,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 공유를 함께 하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일상의 작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